안녕하십니까. 독거투실지 세림년입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좀 빠르게 작성을 하고 바로 지금 녹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저는 2018년 겨울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롬 파월이 엄청나게 무모했었는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금리를 마구잡이로 올렸었고 결국에는 2018년 겨울에 시장이 붕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크리스마스가 정말 악몽이었었고요. 산타랠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끝없이 자유로운 연준 의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막 보험적 선제적 인하라는 것까지 했을 정도고요. 경기가 둔화되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느낀다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죠.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면서 시장 자체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비둘기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인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이제 바로 코로나가 팡 터졌었고 정말 극강의 자유로움을 보여줬죠 시장에다.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 푼 돈을 한 석 달 만에, 2달 만에 다 풀었고 끝없이 정말 돈을 풀어댔습니다. 근데 또 그 시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 타이밍도 놓쳤죠. 대략 올 여름이나 가을에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연준은 그냥 끝없이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쭉쭉 올라갔었고 자산 시장 자체가 다 올랐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뛰기 시작을 해서 제롬 파월 본인과 바이든 정권의 이제 부메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시장 조정은 결국 연임을 하고 나서 본인이 엎질러 놓은 우유를 옆 사람을 밀치면서 치운 것 같은 민폐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반은 뭔가 때와 강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은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관망을 하고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월부터 시장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오미크론이 이제 터지면서 이게 트리거가 됐고 현재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연방은행의 수장이라면 오미크론 사태를 주시를 하면서 변이의 확진 속도에 따라서 긴축의 스케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로 파월은 고집을 부려서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립 서비스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입이 좀 방정이긴 합니다. 일단 테이퍼링도 2분기 말에 내년 2분기에 이제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의학적인 정체가 이제 결정이 나려면 한 이제 열흘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조용하고 있다가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얘기를 해도 되는데 너무 좀 한심한 연준 의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이 되지 않을까? 그린스펀하고 비슷하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지금 운신의 폭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사실 뭐 제주도의 애월에 있는 꼬맹이들도 잘 알 것입니다. 부채는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경기는 조금씩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게다가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제 오미크론까지 터졌죠. 이런 와중이라면 일단 시장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는데 무작정 매파적인 이야기로만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이죠. 오히려 그동안 그가 걸어온 걸 보면 시장과 아예 소통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비둘기일 때는 필요 이상으로 비둘기였다가 지금은 엄동설인데 시장을 밖으로 내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버냉키나 옐런이나 이런 전임 의장들, 폴 볼커 이런 사람들이 그리울 정도죠. 독트에서는 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 11월에 중국과 미국의 지표들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죠. 석탄하고 유가가 떨어졌고 주택 가격도 떨어졌고 이제 중고차 가격도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그 금액 그 운임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서는 이제 아직 뭐 지표 같은 건 안 나왔지만 우리가 늘 매일 보듯이 수시로 보듯이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죠. 12월에 들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던 큰 추진체들이 지구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물가는 점점 정상적인 궤도에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렇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 긴축을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파월은 고집을 부리고 있고 시장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여기는 화살이 연준에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임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일단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개별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빈도수를 줄이고 오히려 태평해진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훗날에 생각할 때가 있죠. 주식시장이 있으면 무수한 실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곤주가 강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또 군중에서 좀 벗어나서 좀 홀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모닝 브리핑을 듣고 그들이 일러주는 대로 따라가거나 누가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기동량으로 들어서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을 사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때 발품 팔고 공부한 것의 한 8배 정도는 더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동량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식은 그러한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들을 하도 많이 봤습니다.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그리고 지점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객들이 그런 하소연들을 하러 정말 많이 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보의 휘발성 그리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한테 정보가 오면 이미 죽은 정보고 그 정보를 흘린 사람들은 그 집단들은 매집이 끝나고 나서 팔 준비를 하고 이제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죠.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희소한데 제가 10년간 개미 투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14년간이죠. 14년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보면 느끼는 거는 한 95%는 그 온라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깡통을 찬다는 겁니다. 그 온라인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가 없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 직접 하는 계좌.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그런 계좌들이 많죠. 그 온라인 계좌를 트고 나서 그 보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경우라 조금 개인 성공 확률도 있고 또 아닌 확률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 95%는 개인들이 깡통을 2년 안에 찹니다. 이제 95%의 희생자가 아닌 살아남은 이제 성공한 5%에 들어가려면 앞서 말한 대로 군중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이 망한 95%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역발상 투자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시장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아예 늦게 움직여 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맷집 있게 초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흔치 않은 천연연물 같은 그런 투자 스타일이지만 존재하긴 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연준이 돈 이제 안 풀 거니까 바이더 딥이 끝났다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바이더 딥이라는 거는 연준이 돈을 풀든 안 풀든 아주 수십 년 동안 유효했던 투자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런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이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랑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관점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코노미스트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고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 다 들으면 성공하기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전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이 모든 매크로를 다 커버한 것도 아니거든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이 넓은 이 시장 경제의 일부를 다루는 건데 그거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한계라는 겁니다. 주식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식 투자를 매크로하기보다는 마이크로하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불어오는 그 소리 소문들을 바람들 이런 걸 다 신경 쓰면 정작 내 주식들은 좀 소홀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라고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나한테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1시간 정도는 매크로 한번 쓱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9시간 동안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정말 선제적인 종목 발굴이죠. 본인들이 피나게 산업을 공부해서 유망한 산업과 종목들을 득템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생기면 계속 붙고 이게 가장 흔치 않은 방법인데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흔치 않은 방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업종을 유망하게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하나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분 중 하나는 한국콜마 고객이었는데 실제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몇천 원대에서 한 3억 정도를 사서 이게 그 K뷰티가 확 튀었던 게 한 2014, 15년도였는데 이때 이 종목 이 계좌를 그 대우증권으로 이전을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왜 안 샀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우증권 넘길 때 이유는 이제 친구가 거기 차장으로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이제 사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 수입을 이제 그 친구분한테 주려고 넘기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몇 년 안 돼서 10배 넘게 수익을 났고 진짜 10배 훨씬 넘게 났을 겁니다. 아마 한국콜마가 튀면서 어떤 직장인분은 이제 바이오 이거와 좀 다른 얘기고요. 어떤 직장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매 주말마다 아침마다 그 6명 정도 스터디를 조직해서 해외 논문과 트렌드를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중 한 분은 젊은 나이 반포에 집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늦게 움직이다. 폭락장에서 사는 방법이고요. 현금을 정말 주야장천 들고 있다가 주식시장 폭락하면 들어가는 방법이고 정말 수많은 멘토 투자 구루들이 이 방법을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무척 쉬워 보이긴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남들이 돈을 벌고 있을 때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남이 돈을 벌었다고 배 아프거나 하지는 않는데 한 20년 투자하니까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걔 돈 벌었잖아 배 아파 죽겠어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현금을 100%씩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럴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락장 때 주식 사면 정말 다 보상이 되고도 남죠. 2008년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코스피가 한 1100 수준일 때 이제 저점을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고 들고 지점에 오셔가지고 계좌를 열고 조선주랑 호텔주 그리고 한 KT도 사셨던 것 같은데 한 몇 개, 한 4개 종목을 사셔가지고 1억씩 사신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10억을 만든 다음에 계좌를 정리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가 뭐 2012년 뭐 이 정도였는데 제가 2017년도에 그 지점을 떠나서 본사할 때까지 5년 동안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3월에 폭락장이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수억 원을 들고 증권사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자는 백전백승입니다. 이번에 만약 작년 3월에 그 12억을 그때 벌었던 12억을 그대로 들고 오셨다면은 1년 동안 한 3배 또 냈다고 하면 이제 36억이 됐겠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1년 동안 3배 뛴 종목들이 뭐 엄청 나다 보니까 10년 만에 3배, 그 다음에 12배, 총 얼마죠? 9배. 그러니까 3억이 36억이 됐으면 4구 36이니까 9배죠. 9배 수익률이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괜찮은 투자입니다. 폭락되는 주식을 사기가 매우 쉬워서 고르기도 쉽습니다. 블루칩만 사도 몇 배씩 오르죠. 이런 분들은 주식이 없는 평소에는 매크로를 막 보면서 막 신경을 쓰고 막 이런 인생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린 주식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데 이제 물린 주식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맷집 투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역발상 투자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투자는 좀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래 삼성전자로 돈을 번 택시기사가 전업투자 유튜버로 변신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황 전문가가 되어버렸는데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사신 거죠. 그분이 20년 뒤에 이제 현재 이제 테크놀로지 시대 이런 거를 예상하면서 미리 삼성전자를 샀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루칩이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신 거죠. 결국엔 이제 종목 피킹 자체가 운빨이었던 거죠. 하지만 10년 이상 거의 20년 정도 한우물을 파니까 지금 같은 부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피킹 자체는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 맷집 자체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기업이 있다면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제가 네 번째로 따로 빼놨습니다. 생각이 많고 행동이 빠르면서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가 바로 제가 볼 때는 한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 맷집 부분입니다. 이제 나를 알고 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백전백승할 차례죠. 이게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시는? 대부분은 군중 심리에 따르는 매매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따라가고 실패하는 95%의 집단이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신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성공으로 가려면 차선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늘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주식 투자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늘 시장에서 얻어 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선 변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